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9일이에요. 5월 29일. 현재 시간은 10시 40분입니다. 자, 어제 너무 심하게 눌렸어요. 어제 너무 심하게 눌렸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기회가 왔다고 제가 브리핑 시간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눌린 만큼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 전체가 끌어올려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고, 단 문제는 뭐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없죠. 거래대금이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감안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거래대금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거래대금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살짝만 툭 건드려도 살짝만 빼도 이렇게 내려오고 살짝만 끌어올려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없으면 아 시장은 이렇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쭉 연결이 되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접근하시고 하시면 당연히 손실 중이라면 수익도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링크는 이렇게 보이죠? 링크 눌러 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정보 외에도 제가 하나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코인 파일을 하나 드려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어제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자,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 됩니다.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오히려 시간이 더 남죠.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 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RP 보겠습니다. XRP 고가 현재까지는 얼마를 찍었습니까? 3,203원을 찍었어요. 그리고 저가는 3,166원. 그리고 지금은 3,194원입니다. 0.76 끌어올려요. 자, 제가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가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종가가 끌어올려서 여기 이 3,200원 라인을 올라가 주냐 뭐 불과 못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못 올랐어요. 못 올라가고 그래도 많이 끌어올려 주면서 마무리가 된 부분. 여기에서 이제 다시 3,200원 라인으로 올라가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이 라인이 이 3,200원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3,200원 라인입니다. 이 라인. 이 라인은 올라가 줘야 돼요. 왜냐면 고래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래들 세력들이죠. 얘네들은 여기에서 매집을 엄청나게 했어요. 매집을 했고 어제 이 하락은 미장이 너무 안 좋았죠. 미장이 너무 안 좋았고 또 여기에 FOMC 회의록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나오면서 또 시장의 추가적인 압박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금리에 대한 것은 유보를 하겠다. 금리 결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을 더욱더 급격하게 얼어붙게 만들었고 내려오게 만들었던 부분이 어, 그대로 어제 새벽 내내 이런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이 고래들 역시 또 얘네들도 여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3,200원 라인이 내려오면 얘네들도 손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끌어올립니다. 지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대금은 얼마 없어요. 2천억 정도 들어오고 있죠. 2천억 들어오고 있는데 어, 거래대금이 없이 움직이고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더군다나 지금 오늘 27일부터 현지 시간이죠. 그러면 음, 또 29일까지 지금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 시장에 가장 큰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 또 기관들 그리고 나라들도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 자산을 계속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전략 자산을 하겠다, 모으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 이게 미국의 움직임에 따른 글로벌 전체 움직임으로 이제는 바뀔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 역에서 발표한 게 뭐였어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지금 10만 달러인가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트럼프 일가가 그러니까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회사이죠. 회사가 가져가겠다, 준비하겠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정치권에서 시끄럽습니다. 트럼프가
트럼프의 이름을 걸고 하는 회사기 때문에 이거 민감하죠.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트럼프 자체가 이런 부분에 정치권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말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고 특히 우리 XRP 같은 경우는 지금 두바이 결제 시스템에서 지금 이런 두바이 또 오늘 또 사우디에서도 움직였어요. 제가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어디 있냐면 자 이걸 보면 사우디에서 지금 사우디 이게 나스닥 상장사인데 이게 사우디 자본으로 움직입니다. 사우디 자본으로 움직이는데 나스닥 상장사 비보파워에서 XRP 재무 전략을 위한 1.2억 달러를 조달을 했어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압둘 아지즈 빈 투르키 알 사우드 이름도 기네요. 이 왕자가 직접 조달을 주도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우디가 움직인다. 사우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가 움직이고 있어. 두바이에서는 계속적으로 리플을 채택하고 있고 부동산부터 뭘 기반으로 합니까? 바로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가는 이건 출시하고 있죠. 이런 거에서 지금 중동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리플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비오파워가 최초 XRP 중심의 상장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우디의 자금이 비보파워를 통해서 XRP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중동 자금이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오일머니라고 합니다. 오일머니. 오일머니를 등에 업고 있는 지금 리플이죠. 그 전에 지금 우리 아시아, 이 중동은 중동이고 아시아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최대 자산운용사 어디입니까? SBI. SBI와 이 리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가장 큰 파트너사고 이 SBI가 계속적으로 이 XRP를 홍보해주면서 그리고 이 일본 내에서도 XRP 입지가 상당히 높죠. 높고 이런 부분에서 일본, 아시아 그리고 중동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리플의 입지가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분이 작용된다면 당연히 이제 이 아시아를 넘어서 중동을 넘어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을 가고 이제는 마지막 고지인 미국까지도 곧 점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리플의 움직임은 상당히 앞으로가 전망이 더욱더 밝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오르고 횡보를 그리고 오히려 눌리냐? 이것은 리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리플 문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압박이 왔고 미장이 하락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시장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리플도 받고 움직였던 부분. 하지만 리플은 이렇게 제가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복은 빠릅니다. 우리 시장은 회복은 빨라요. 빠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유동성 자금이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많이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점이고 여기에 오늘 이것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바로 이 GDP 발표 있어요. 이 GDP 발표가 어제 연준 회의록을 발표했고 GDP는 오늘 9시 30분입니다. 9시 30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같이 발표하는데 여기도 지금 GDP 1분기 발표가 예측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전에는 2.4%였는데 마이너스 0.3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선장하고 있는 거죠. 역성장. 근데 이게 지난 GDP도 마이너스 0.3이었어요. 마이너스 0.3. 그래서 이게 이대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는 좀 더 올라간 수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좀 많이 변할 겁니다. 오늘까지도 많이 눌릴 수도 있어요. 많이 눌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주말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눌리면 주말은 좋아요. 주말은 좋은데 이게 오늘까지도 이 GDP 발표가 9시 30분 이후로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은 어때요? 좋지요. 우리 코스피도 지금 1.28 정도로 지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서 미 시장도 야간도 지금 현재는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데 오늘 9시 30분에 있을 바로 이 GDP 발표와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은 또 다시 한 번 더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보다 수치가 마이너스 0.3에서 0.1이라도 줄어든다면 0.-0.2든 1이든 그냥 0.0이든 그렇게 퍼센트가 나와준다면 시장은 당연히 이제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측이 마이너스 0.3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시장이 이 예측치보다 좋게 나와준다면 당연히 시장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시장도 눌려왔던 부분을 그대로 다 회복을 바로 할 수 있죠.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장은 살아날 수가 있는데 또 문제는 내일이에요. 내일 금요일 5월 30날 어떤 발표가 있습니까? 바로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건 PCE라고 해요. PCE라고 하는데 이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미국 연준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하는 FOMC 뭐 얘기하는 미국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게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바로
이게 바로 소비 지출 물가 지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애들이 쓰는 거예요. 쓰는 얼마큼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게 달린다? 바로 금리 결정이 이것으로 물론 다른 CPI 발표나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PCE 발표,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GDP 발표와 내일 있을 이 PCE 발표가 목금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말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 그러니까 오늘 시장 역시도 이제 미국 선물 시장은 10시 3 오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10시 30분에 그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흘러갈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게 시장을 체크하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수익을 내는 쪽 그리고 또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것을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드리면서 영상으로든 정보방에서든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셔도 진행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 내일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이 새벽 3시였죠. 어제는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 이 회의록도 상당히 "인플레이션을 우려한다."라는 이런 한마디가 시장을 급격히 얼어붙게 만들었고 폭락이라면 폭락을 했던 부분. 미장이 쭉 내려오니까 우리 시장도 그대로 영향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뭐 장 시작한 지 이제는 2 시간 지났죠. 지나고 이게 흘러가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흘러가면서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쭉 끌어올려 주고 또 리플 역시도 3,200 원을 재돌파해 준다면 좋게 흘러갈 수 있는데 아직은 불안 요소는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리플 소식도 하나 전해 드릴게요. 지금 리플은 ETF가 있잖아요. 지금 이 SEC가 "XRP 미결제 약정이 급증 중이다." 왜냐면 "위즈덤 트리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이런 뉴스가 계속 이제는 ETF에 대한 냄새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이 SEC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는 것이고 이게 뭐 검토 중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승인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ETF가 바로 승인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검토 중이라는 게 지연이 아니라는 것이 지연하겠다, 연기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승인과 불승인을 이제는 가르겠다라는 것으로 시장은 지금 미결제 약정이 리플한테는 급증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완벽한 저점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완벽한 저점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이 SEC가 위점 트리의 신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수행에 따라서 거의 50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시장 관심을 끌고 있고 이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움직임 자체가 이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 시장 심리가 이 미결 계약수의 증가가 또 어떤 것을 말하냐? 바로 가격의 변동성을 기여할 수 있는 한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XRP가 지금 2.30 달러 선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가고 있어요. 뭐 지금 2.2 달러 정도 되는데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이 미결장이 급증하면요. 일반적으로 시장 신뢰가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게 트레이더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것을 또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ETF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과 좀 보시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것을 멀리서 보면 이것은 한 박스권에서만 움직인 거예요. 이 부분. 계속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그린 거랑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횡보를 그렸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비교를 해 보면요.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 시점이 작년 1월 달이었습니다. 24년 1월 달. 1월 달에 어떻게 왔는지를 볼게요. 이때 24년 1월 달에 이거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보면 이전에 승인 나기 전에 이때가 승인됐을 텐데 승인되기 전에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 이때 보면 쭉 이것은 뭐 가까이 보면 좀 더 심하게 움직였을 건데 이거 보면 여기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움직였어요? 횡보를 그리고 오히려 눌리고 했어요. 이런 ETF 시작하기 전까지. 하지만 ETF 시작하고 나서는 끌어올리고 나서 한 번 더 누르죠. 누르고 나서 이 라인을 다시 한 번 더 지지 라인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어떻게 왔습니까? 바로 1억을 찍었어요. 비트코인이 1억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죠. 비트코인이 1억 갈 거라는 거. 하지만 1억을 갔어요. 그러면서 불장을 만들어내고 밈코인 폭발하고 밈코인 2000% 뛰고 했던 게 작년 3월이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그렇게 나서 1억을 찍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제 조정이라는 것을 봤죠.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도 어디 라인을 버텨냈다? 바로 8,300만 원을 버텨냈어요. 여기 지지 라인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지라인 형성하자마자 힘을 모으자마자 끌어올리면서 1억 5천을 찍었죠. 지금 1억 5천 100이지만 1억 5천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여기 또 횡보 라인을 그리면서 이 지지라인 박스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럼 여기서 지지라인 박스권 만들어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렇게 힘을 모으고 나서 이렇게 길게 모으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모으고 나서는 이제는 더 뛰면 이제는 이것은 2억으로 가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1억에서 1억 5천 뛰고 2억 가고 그러면 5천씩 뛰는 거예요. 5천씩. 비트코인이 5천씩 뛰니까 이 비트코인은 배수로 움직인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떠한 힘으로 간다? 바로 ETF예요. 현물 ETF의 힘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RP ETF가 나온다고 할 때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이거다. 왜냐하면 유동성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물 ETF가 이런데 지금 선물 ETF도 지금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이 선물 ETF가 당연히 이 흥행의 힘을 이어서 당연히 현물 ETF가 나오는 거예요. SEC가 보통 같으면 이 위즈덤 트리 검토한다고 나왔잖아요. 뉴스가. 그전에는 예전 같으면 어떻게 나오냐? 연기하겠다. 더 검토하겠다. 더 체크하겠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었죠. 검토를 하겠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는 승인 여부를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물 ETF가 승행을 하고 있으니까 압박이 심해진 SEC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도 이제는 출시해야 돼요. 출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6월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가 위즈덤 트리가 이렇게 되는데 6월 17일 날 6월 17일 날이 프랭클린 템플턴이 얘네도 마지막 날입니다. 이 승인 여부를 가릴. 그러니까 6월 달에 이제 위즈덤 트리를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 6월 17일 날 프랭클린 템플턴까지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은 어떤 게 돼요? 당연히 이제는 ETF의 이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는 이 리플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커져버린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접근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눌리고 횡보를 그리고 해도 이게 우리가 비트코인을 비교하면서 가면 좋다는 얘기. 비트코인도 이렇게 갔고 그래서 1억 5천까지 갔어요. 물론 XRP가 뭐 1억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이 흐름이 그대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고 가신다면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횡보를 그리고 지금 이렇게 힘을 잔뜩 모아오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3,200원 라인을 좀 돌파하려고 하죠. 이 3,200원 밑으로만 잡아도 충분히 수익 크게 냅니다. 이걸 알고 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잡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 정보방에서나 아니면 제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잡아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 꼭 알고 가시면 좋고 이런 정보는 더 자세한 정보는 정보방에서 받을 수가 있겠죠.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다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그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또 제가 먼저 잡아드리는 게 있죠. 뭘 잡아드립니까? 바로 비중. 비중을 어떻게 나눠서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오는지를 먼저 잡아드립니다. 자, 비중은 왜 나눠서 들어갈까요? 바로 시드머니입니다. 현금 확보. 이걸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일 거고 또 오늘 GDP 발표, 내일 PCE 발표가 있어요. 그만큼 변동성 상당히 많이 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현금 확보를 왜 해놓냐면 시장은 늘 이렇게 안 가요.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이런 눌림목이 나오면서 갑니다. 이런 눌림목 나올 때 우리가 이런 대처를 하기 어제처럼 이렇게 확 눌렸을 때 오늘도 이제 분명한 것은 한 번은 또 쑥 눌렸다 가요. 이런 것을 알고 이런 눌림목 공략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중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던 50만 원을 투자하던 무조건 나눠야 됩니다. 현금 확보는 무조건 해놓고 이런 시장 눌릴 때 이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예, 단가가 낮아지죠. 그리고 단가 낮아지면 당연히 또 개수도 늘어나죠. 추가 매수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수익이 온다. 이 부분은 어떤 것으로 연결된다? 바로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점 매수죠.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점 매도입니다. 저점 매수를 해야 되고 고점 매도 해야 된다는 걸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막상 투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사기는 샀어. 내가 사기는 샀는데 막상 이거를 팔아야 돈 되니까요. 가만히 보면 숫자죠. 팔아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될 타이밍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팔자니까 내려갈 것 같, 아니 더 올라갈 것 같아. 또 안 팔자고 들고 있자니까 내려갈 것 같은 이런 거 매번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비중과 구간, 어떤 구간 들어 이 부분이 두 가지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별 5개짜리예요. 이것만 우리가 알고 가도
충분히 이런 어려운 장, 변동성 있는 이런 장에서는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잡아 드릴 거니까 꼭 이 정보만이라도 받고 가셔라. 꼭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는 어떻게 받는다? 영상 하나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어요. 자, 링크는 여기 파란 부분입니다. 여기만 눌러 주시면 돼요.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가시면 돼요. 다 가져가세요. 이거 다 무료입니다. 정보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무엇 하면 된다? 수익만 내시면 된다. 그리고 수익 아니면 뭐 대응 하시면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요. 이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어떤 거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하나 해 주실 게 있어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이것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뒤에는 제가 있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